왜 살해하셨어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뭐가 죄송해요? 공부하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부했습니까? 유익한 거 아니에요? 남자애가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냥 남녀 커플이 좀 다투는 소리인 줄 알고 지나쳐 가라고 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심각한 소리 같았대요. 그리고 나서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나 지금 칼을 찔렸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 어제 자정 광주 광산구의 인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괴한의 흉기 피습으로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와주려 달려온 남학생도 흉기에 다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11시간 만에 흉기를 휘두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20대 남성 장모 씨였어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이 장 씨와 숨진 여고생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 장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는 게 재미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경찰은 장 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묻지마 범죄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노린 이상 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고생이 숨진 겁니다. 묻지마 범죄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제 저녁 장모 씨 20대 남자인데 17세 여고생을 목격하고 대로변에서 1차 공격을 가해서 사망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학생이 2차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고 저 장 씨는 도망갔고요. 11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은 엘리트 검사 출신이시고 지청장, 부장검사 다 하셨는데 강력 사건인데 묻지마 범죄예요. 이 사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워딩이 적절한가?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범죄의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왜 칼로 찔렀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묻지마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완전히 가해자 입장에서 바라본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한테도 내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한테 그 원인을 묻지 말아라. 저 이게 적절한 워딩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런 경우를 보면 보통 폭력, 살인 이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가 보통 다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원한 관계가 있든 아니면 재산적인 문제가 있든 치정의 문제가 있든 보통 이런 일들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자기가 사는 게 재미없어서 지나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 지나가는 여고생이 아니라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과연 저런 피해를 당했을까요? 지금 이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하기 만만한 대상을 상대로 생각도 못한 흉기를 들고 나와서 그냥 만만한 사람 상대로 범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만만한 사람 상대로 죽인다? 왜? 자기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도대체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이건 정말로 자기가 만만한 상대한테 자신의 분풀이 내지는 화풀이 내지는 이런 걸 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묻지마 범죄가 아니다. 이건 네, 명확한 강력 살인범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의 카테고리로 둘 게 아니라 저는 비열한 범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묻지마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 보면 자기가 가해해서 이길 것 같은 대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만만한 사람들 상대로 저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해자 편에서 나한테 내가 왜 그랬는지 묻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넌 이거 정말 비열한 범죄다라고 카테고리를 씌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열한 범죄에 걸맞는 합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자, 경찰 관계자의 얘기 인터뷰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는 걸 처음 봤었고 갑자기 범행에 어떤 충동이 생겨가지고 범행을 했다. 그런 취지로 진술이고요. 검사로 여러 강력사건 수사하셨지만 정말도 솔직히 못 믿겠어요. 흉기를 지니고 있었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분풀이하려고 노리고 있다가 범행의 타겟이 눈에 들어와서 강력사건 저지른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흉기를 저지르고 있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이런 거 들어주면 안 돼요, 사실은. 아니 저는 뭐 이 사람이 이제 말을 그렇게 하면 기록엔 그렇게 남겨도 그거에 대한 매서운 추궁이 기록에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당신 지금 흉기 들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부림을 해놓고 이게 당신이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고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추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한테 이제 현출시켜서 아 이거는 엄벌해야 될 상황이고 정말 비열한 범죄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이끌어내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묻지마 범죄라고 언론이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묻지마 범죄라는 거는 철저하게 가해자가 난 내가 왜 그랬는지 나한테 묻지 말아라 이런 시각처럼 보이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서 이거는 당신의 비열한 범죄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요. 지금부터는 어린이날에 알려진 이 충격적인 사건 보고도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자애가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냥 남녀 커플이 좀 다투는 소리인 줄 알고 지나쳐 가라고 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심각한 소리 같았대요. 그리고 나서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나 지금 칼을 찔렸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 예, 강시영 부장과 함께 좀 더 이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부장. 네. 한밤중에 여고생이 거리를 걷다가 참배를 당한 거잖아요. 네, 사건이 벌어진 건 새벽 0시 11분쯤입니다. 보시면은 광주의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24살 장모 씨가 17살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여학생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남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제 범행 후 장 씨는 차량과 택시를 바꿔가며 도주했는데요.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11시간 만입니다. 그 이후 광주 광산경찰서에 약송돼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세간의 공분을 자아내는 이유가 묻지마 살인사건도 살인사건이지만 살해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다면서요? 네, 경찰 조사에서 장 씨가 밝힌 범행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결정한 상태였다는데 어제 저녁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홀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 여학생을 만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요. 이후 새벽 시간에 다시 이 피해 여학생을 보게 되자 범행 충동이 생겼고 차를 세운 뒤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흉기는 과거에 구입해 소지하고 있던 것인데 이 장 씨는 범행 후에 흉기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을 했고요. 경찰이 찾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와 피해 고교생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들 고교생 역시 재학 중인 학교가 다르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계획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강시영 부장도 여러 취재 경험이 많으니까 사실 이런 사건 같이 짚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인이 약물에 취했거나 심신미약을 호소하거나 혹은 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용의자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던가요? 사실 이런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먼저 얘기하는 게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는지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수사를 해봐야 했지만 현재로서는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큽니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정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도 없는 것으로 잠정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죽은 여학생 돕다가 다친 그 남학생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당시 남학생 상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당시 남학생은 숨진 여학생과 반대편의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지인과 당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맞은편에서 장 씨와 피해 여학생이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하. 처음에는 단순 말다툼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학생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길을 건너가서 현장에 접근을 했는데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자신도 여러 차례 찔린 겁니다. 현장을 벗어나면서 다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병원에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요, 그 사고 현장이 물론 뭐 광주 한복판 도심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평소에도 주민들이 좀 지나다니기 무섭다는 그 증언들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사건이 벌어진 현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이제 나올 텐데 현장을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 흰색 천으로 주변을 이제 감싸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이게 다 핏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겁니다. 이 여기를 한동안 통제가 됐었던 데인데 여기를 한번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처에 학교 말고는 별다른 게 없다 보니까 평소에도 사람들 발길이 이렇게 뜸한 곳이라고 합니다. 주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평소에 사람이 많이 다녀요? 안 다녀요. 밤에는 차만 다니지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돼, 이쪽에. 너무 위험해요, 여기. 사람 다녀도 누가 구해주도 못해요, 여기는. 네, 이번 사건 이후 광주교육청은요. 관내 전체 학교의 안전교육 실시와 그 야간 시간대 학생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교육하도록 치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좀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강시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저희 딸 전화기 소리를 통해서도 들리는데 다시 전화 와가지고 나 지금 칼에 찔렸다.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혼자 지나가는 걸 처음 봤었고 갑자기 범행에 어떤 충동이 생겨가지고 범행을 했다. 그런 취지로 진술이고요. 자, 이 20대 남성 범인이죠. 아니, 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다면서요. 그리고 또 이 여학생 나중에 꿈이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아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면서 당일에도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가 귀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가해자 20대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가해자가 밝히는 바에 따르면 본인이 뭐 너무 우울하고 삶이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이 여학생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발적으로 범행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흉기로 공격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전혀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른 남학생이 그 현장으로 와서 구조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또 이 남학생도 부상을 당했거든요. 흉기에 찔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뭐 목숨에는 지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두 사람의 이 부상 그리고 이제 사망이 발생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 이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나 추가 범행을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흉기나 이런 준비, 계획된 범행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도주를 또 아주 치밀하게 차를 갈아타면서 추적을 피하려고 했는데 1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신상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는 7일 또는 8일에 이제 심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경찰 측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개연성이 밝혀지고 그리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다라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의 사망자, 부상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쳐보지 못한 고2 여학생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